스위스 2위 은행인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 위험 지표로 쓰이는 5년물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치솟으며 시장이 부도 위험을 높게 평가, 한때 파산설이 돌았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경영진이 10월 초 고객과 투자자들을 달리기 위해 긴급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에 대해 크레딧 스위스는 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유동성이 충분하며 업계 경쟁자들에 비해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설이 SNS를 중심으로 퍼진 3일, 미국 증시에서 CS는 장전 7% 하락, 개장 후 5.6% 하락, 정오 이후 2.3% 반등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7일 크레딧 스위스는 약 30억 달러 상당의 채권 조기 상한을 발표, 주가 폭락과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스리쿠마루 글로벌 스트래티지의 코말 스리쿠마루 회장은 최근 크레딧 스위스가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위기에 도달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이번 사건은 연준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실제 위험을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관련 이를 만회하기 위해 모든 것을 서두르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움직임은 글로벌 시스템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S의 단기 파산 여부를 떠나 금융시장의 불안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리쿠마르 회장은 미국 연준의 긴축 행보가 디폴트 등 시장의 신용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언가는 부러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위기설에 대해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금융학부 인나이핑 교수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돈줄 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의 급격한 절상을 초래 조만간 세계의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그는 예측합니다. 첫째, 보유자산 평가액이 드러나 시장의 혼란이 일어나면 많은 숨은 문제가 드러나 관계당국이 눈 감아져 숨어있던 문제들이 조만간 폭발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금이 미국과 달러로 흘러들어가면 달러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국가들의 연쇄 디폴트의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4, 5년 전 미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환 비용이 14%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은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기업이 급격한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다국적 기업들의 디폴트 물결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 컨설팅 앤 인베스트먼트의 애널리스트 거저룽은 2008년 9월 开盘之后一度下跌5.6%，午盘过后转涨并收涨2.3%， 즉시 제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 국내 금융산업을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전 세계로 퍼져 금융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만일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하면 그 어떤 나라도 연쇄 반응 파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당시와 비교해 은행들의 완충 자본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높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대에서 시진핑의 집권이나 동맹 세력 중 몇 명이나 상무위원과 정치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시진핑은 영도자라는 칭호와 당 총서기 직함을 받을 수 있을지, 시진핑 사상이 당원에 담길 수 있을지, 이 세 가지가 시진핑 권력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20대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6대 지표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당의 전통인 칠상파라 원칙을 따를 경우 현재 7명의 상무위원 중 시진핑 자신을 제외하고 최소 2명이 물러납니다. 시진핑이 최소한 3인의 상무위원을 확보해야 상무위원회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3명 이상의 측근을 상무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시진핑의 승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시진핑의 패배로 간주될 것입니다. 둘째, 총리 자리입니다. 시진핑이 측근 리창을 총리 자리에 앉힐 수 있다면 당내에서 인사 문제에 거의 저항이 없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양이나 후춘화가 총리로 승진할 경우 시진핑의 권력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시진핑의 측근이 몇 명이나 정치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국은 25명 중 9명이 사임하면서 시진핑은 정치국을 개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진핑의 측근이 정치국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거나 시진핑과 관련이 적은 인물이 승진하는 경우 시진핑에 대한 압력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진핑이 영도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시진핑이 영도자라는 칭호를 얻으면 일반 당원들과 차별화돼 마오쩌둥과 맞먹는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진핑이 영도자라는 칭호를 얻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개인 숭배는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진핑이 보유할 수 있는 공식 타이틀의 수위입니다. 현재 시진핑은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의 3가지 공식 직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20차 당대회에서 이들 중 하나를 포기할지 여부는 그 파장이 큰 문제입니다. 시진핑이 그중 한 자리를 포기한다면 후계자와 권력을 공유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당헌에 시진핑 사상이 기록될지 여부입니다. 당헌 개정은 시진핑의 슬로건과 정책이 당내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기재되지 않으면 당내에 그에 대한 회의가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 시사평론가 리린이는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진핑이 연임돼 더 많은 권력을 얻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 해산의 서곡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내부 또는 중공과 인민 사이의 모순이 임계점에 이르러 중공의 해체로 이어질 큰 혼란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탐사대 검혜경입니다.